치료를 종결했는데도 다시 틱이 또 올라왔다고 찾아오신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왜 그럴까 하고 쭉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친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간 아이들의 두뇌와 마음을 치료해오고 있는 뇌마음주치 노충구 원장입니다. 그 원장님은 20년 동안 이 틱장애를 이렇게 치료를 해오셨잖아요. 한 몇 명의 아이들 정도 이렇게 치료하신 건가요? 세보지는 않았는데 차트로만 따지면 이제 뭐 수만 명은 될 것 같고요. 네, 5천 건 이상 후기들이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쉽지 않은 질환을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뭐 심리치료나 기존의 이제 정신과의 치료만 가지고 아이들의 이제 틱장애가 잘 치료가 되질 않아요. 정신과의 약물은 그 틱 증상 자체를 그냥 제어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틱이라는 증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틱 증상을 제어해 놓고 그 다음에 크면서 좋아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틱이 만들어지고 틱이라는 증상이 나오고 있는 그 안에 이 신경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이 문제는 점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정신과 약물로는 이제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치료는 이 신경계의 그 약한 부분들을 좀 잘 성장하도록 좀 도와주다 보면 양방 쪽에서 정신과 쪽에서 치료가 안 돼서 이제 왔던 친구들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이제 정말 중증 틱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이제 저희 한의원을 찾아왔어요. 증상은 일단은 이제 고개가 계속 돌아가고 눈도 이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걸을 때도 계속 몸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증상들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 보행이 안 돼서 막 이렇게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정도까지 저희가 좀 치료를 해보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치료를 좀 시작을 했었는데, 3개월, 4개월이 넘어가면서 그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보행이 가능할 정도가 되고, 한 6개월 정도가 넘어갔을 때는 이제 정면을 보면서 정상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서 학교도 갈 수 있었어요. 아예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틱에 대한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알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20년 동안이니까 틱의 변천사를 정말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초기 틱에 비해서 요즘 틱이 어떻게 좀 변화를 한 건가요? 자, 틱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있다가 크다 보면 좋아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치료할 땐 그랬어요. 어느 정도의 불균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이 불균형을 우리가 좀 보완을 해서 적절한 범주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넣어주면 그 친구들이 그 좋은 상태를 쭉 이어갔단 말이에요. 유지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틱을 치료해서 틱이 사라지고 나면 저희가 졸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이러고 치료를 종결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부터는 치료를 종결을 했는데 아이들이 1년, 2년 지나서 다시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틱이 다시 올라온다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 아이들이 왜 그럴까 하고 쭉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친구들이 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임상에서 느낄 땐 일단 틱 환자도 진짜 많아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땐 예전 같았으면 저 정도의 틱이면 크다 보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저희가 치료를 해도 정말 쉽게 치료가 됐어야 되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틱이 쉽게 치료가 안 된다든지 치료 기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든지, 그리고 치료를 종결했는데도 또 몇 년 뒤에 다시 틱이 또 올라왔다고 찾아오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내원하는 우리 틱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환경적 요인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제가 오랜 한 20년 이상 이렇게 틱을 치료해 오면서 틱의 양상이 가장 많이 바뀐 게 바로 이제 스마트폰의 유무입니다. 근데 좀 너무 안타까울 때는 다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몇 년씩 하고 있는데도 스마트폰을 무제한 제한 없이 아이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되는 원인을 계속 만드는 안 좋은 것들을 제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틱을 치료할 때는 스마트폰을 조절하고 제한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 거. 어렸을 때부터 안 사주고 최대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전화기는 쓰지만 이걸 스마트폰까지 사줄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은 최대한 지연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미 스마트폰을 사주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반드시 앱을 까셔가지고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통제권을 가지고 계셔야 돼. 말로 제어하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제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 이 방법까지 무너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치료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근데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편해. 스마트폰 안 해야겠어. 본인도 자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는 이제 틱이 너무 이제 심한 친구들 중에는 이제 스스로 치료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제 조절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이 스마트폰을 조절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좀 간곡하게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아예 제어가 너무 그냥 어려워져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어쨌건 저희가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부모님께 스마트폰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하는지가 치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요즘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아이들 중에는 이제 틱이 막 많이 심한 친구들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자기가 좀 안 하려고 조절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독 기전인 거거든요. 이 욕구가. 내 몸이 망가지는 것보다도 이 욕구가 너무 커서 결국 내 몸이 망가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술과 담배가 이렇게 우리의 중독을 만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이 중독을 만들기 때문에 뇌가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미숙한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면 중독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게 어렸을 때부터 통제하고 제한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아직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도 결국에는 한번 아이들이 적응을 해버리면은 한동안 비활성화를 시켜놓거나 좀 덜 사용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한국어를 안 하고 오랫동안 영어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한국말을 잊어먹죠. 근데 거기서 더 오래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더 잊어먹겠죠. 그러다 아예 한국어를 못하게 해도 되겠죠. 신경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퇴행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엄격히 통제하느냐. 애매하게 분리가 돼 있었다 이러면 뭐 아직 욕구 영역이 그걸 이제 우리 신경망이 충분히 이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오랜 시간이 지난다면 그 신경망조차 계속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조금씩 이제 퇴행이 돼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스마트폰이 없는 날들이 있는 게 좋겠죠. 그 날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하게 할 때 일단은 주중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학교 가고 공부하고 학원 가고 이 날은 막 핸드폰을 하는 날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주말은 우리 학교 안 가잖아요. 학교 안 가는 날은 내가 이런 걸 좀 할 수도 있는 거야, 놀 수도 있는 거야 라고 구분을 명확히 지어준다면 그래도 통제가 조금 더 잘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스마트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자녀분을 가진 부모님 위해서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참 부모님 입장에서 스마트폰을 조절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설득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너무 어렵다, 난감하다 얘기해 주실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설득을 좀 해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좀 안 되는 건 계속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가 스마트폰이 없다고 막 이제 울고 떼쓰고 불만을 얘기할 때, 이때가 가장 아이들의 불만이 적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하면 이것을 지켜주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그냥 개인적인 차원을 좀 넘어가서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정부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